This is the final battle. With you at my side, we will demolish the deep state. We will expel the warmongers from our government. We will drive out the globalists. We will cast out the communists, Marxists, and fascists. We will throw off the sick political class that hates our country. We will rout the fake news media, and we will liberate America from these villains once and for all. 자, 트럼프와 해리스. 이제 미국 대선이 6일 남았나요? 5일 남았나요? 5일. 5일 남았죠?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우선, 현 시점에서 과연 누가 우세하는 상황일까요? 우위를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수 우파로서 제가 미국인이었으면 저는 공화당을 지지했을 거고, 저도요. 네. 제가 영국인이었으면 보수당을 당연히 지지를 했을 거기 때문에 제가 미국인이었으면 전 트럼프를 뽑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우세다, 뭐, 특히나 유독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국내 언론들은요, 해리스가 이기길 바라는 것 같아요. 그쵸. 그렇게 느끼세요? 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지금 갑자기 생긴 현상이 아니라 우리 언론 지형이 굉장히 사실 좌편향되어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들의 입맛에 맞는 인용 보도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미국 언론사들은 그런 색채를 숨기지 않거든요. 뭐 CNN도 그렇고, 뭐 그런 좌편향되어 있는 언론들도 있고, 뭐 폭스처럼 우파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언론들도 있는데, 주로 좌편향된 언론 보도나 뭐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와서 되게 중립적인 것처럼 한국 언론들이 보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정보 왜곡이 좀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또 우리 국익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해리스가 되는 게 좋다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트럼프가 계속 방위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해리스가 되어야 방위비 이슈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언젠가는 저는 그런 이슈는 생길 이슈였다. 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당연히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정부에서는 저는 트럼프 당선에 대한 시나리오도, 해리스에 대한 시나리오도 있겠지만 당연히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맞아요. 어느 나라든지 정부가 정상 작동하고 있다면 그렇죠.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핵무장론이라는 게 2017년 대선에서 당시 홍준표 후보가 이야기를 했을 때는 모두가 비웃었지만, 지금 우리가 어젠다로 다루면 모두가 합리적인 주제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터부시할 게 아니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저는 근데 그런 걸 터부시했던 것도 민주당의 그런 평화 프레임에 끌려다녔던 결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짜 평화쇼. 네, 그러니까 이게 국제 정치에는 저는 힘의 균형 없이는 평화라는 게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네. 인간 대 인간 뭐 친구 사이 맺는 것도 아니고, 나라 대 나라, 이렇게 국제 정치는 가장 원시적인 힘의 구조에 따라서 따라가기 그렇죠.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가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핵 문제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차차 논의를 해야 한다면 하게 되지 않을까. 당장 트럼프가 된다면 해야 될 수도 있고. 근데 방위비 협상 같은 것도 트럼프가 지금은 저렇게 던졌지만 막상 실제로는 그렇게 강경하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인들의 이 표를 얻기 위해서 지금 지르는 것이다. 근데 사실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방위비에 대해서 트럼프의 의견을 했으면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트럼프는 또 그런 쇼맨십 같은 것들, 그렇죠.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정확하게 알고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죠. 해주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텐데, 또 막상 외교 무대에서 그걸 자기가 밀어붙여서 관철시키기는 어려울 거다. 우리나라도 들고 있는 카드가 있고 키가 있기 때문에 그건 또 협상의 영역에서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앞서서 언론을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저는 이번 미국 대선에 대해서 언론들이 약간 기우제 지내는 느낌이다. 우리나라 언론들이? 네, 그러니까 저도 많이 느꼈어요. 해리스 되기를 바라는 기우제. 아니, 누가 봐도 전국 지지율도 트럼프가 앞서고, 지금 나오는 걸로는 격전지에서는 트럼프가 예전부터 우위였어요. 네. 근데 뭐 무조건 뭐 해리스가 막 해리스를 띄워주는 이야기들. 근데 띄워주는 것도 뭐 지금 보도되는 거 보면은 뭐 오바마 부부가 지원 유세를 갔다. 뭐 비욘세 뭐 맨날 나오잖아요. 뭐 그런 좌파 유명인들. 뭐 비욘세가 나왔다. 디카프리오가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이 굉장히 나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디카프리오든 비욘세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소위 강남 좌파, 이제 미국의 강남 좌파들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사람들은 물가가 2배 오르든 3배 오르든 상관이 없어요. 자기 전혀 생각에. 지장 없어요. 전혀 지장이 없죠. 지금 그걸 체감하고 가장 분노하고 있는 거는 서민들부터 중산층까지인데, 그렇죠. 그 사람들이 피부로 이미 느끼고 있는 경제 불황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반드시 옳다가 아니더라도 변화가 필요해서
그러니까 나는 트럼프를 원래 안 좋아했는데 변화가 필요해서 트럼프를 좀 이번에는 찍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 보이고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이 처음부터 출마 의지가 강력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뭐 사실 뭐 바이든 사태로 난가 하고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대체자로 나왔기 때문에 임팩트가 처음부터 좀 약한 면이 있었다. 그래서 뭐 결과는 사실 까봐야 알기 때문에 제가 뭐 다 아는 것처럼 말씀을 또 드리기는 그렇고 그런데 제가 만약 미국인이었으면 트럼프를 뽑았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것도 궁금한 게 우리가 정치인들 하면은 뭐 정당 떠나서 인물론으로만 평가하자 이런 게 있어요. 이 트럼프의 이 사진, 저는 이 사진 보면서 이 사람은 진짜 이거 총 맞은 뒤에도 이런 퍼포먼스를 할 사람은 정치인을 떠나서 사람은 저는 진짜 한 0.1%도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총알이 내 귀를 스쳤어요. 당연히 숙이고 혼란 오고 뭐 할 액션 안 되고 그냥 병원부터 갈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패닉하겠죠. 예, 근데 이러면서 지지자들한테 나 파이- 건재하다. 진짜 싸워라. 파이슬 예. 세 번 외쳤어요, 세 세 번. 번이나 연호를 했으니까 그런 장면에서 지지자들이 원하는 니즈를 정확하게 충족을 시켜줬고 예. 그리고 그런 장면에서 나오는 카리스마가 중도층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자기는 중도라고 말하지만 좌성향인 분들이 좀 더 많은데 미국에서 정말 중도층 그리고 특히 젊은 층이 좀 봤을 때는 저런 면이 리더십이 있는 모습이에요. 사실 저는 위기 상황에 나오는 모습들이. 그렇죠. 저게 연출일 수는 일단 없으니까. 저게 대본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인물론으로 봤을 때 트럼프와 해리스 우선 해리스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해리스는 처음부터 출마를 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이든이 막 치매 이슈가 있고 뭐 이렇다 저렇다 불안불안하다 하니까 뭐 미셸 오바마가 나올 거다 이러다가 갑자기 해리스가 나오는 건데 그렇죠.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경위도 오바마의 부통령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부통령한테 물려주듯이 지금 미국 민주당이 하고 있는데 미국 민주당에도 저는 훨씬 뛰어난 인재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들만의 카르텔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좀 매력 없는 인물들을 자꾸 내세우는 게 특히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흑인 여성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좀 강조를 하려고 하는데 네. 흑인들의 기준에서는 흑인들이 또 피부톤을 가지고도 인정을 해주고 안 해주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흑인들이 볼 땐 저 사람은 백인 행세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또 그렇게 호감을 얻기가 힘들고 그리고 여성들의 입장에서도 이거는 제가 한국 페미니스트들을 비판할 때도 하는 말인데 표 맡겨놨습니까? 당신이 흑인이고 여성이라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흑인과 여성이 당신을 지지해야 합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특히 지금 미국 젊은 층들은 중도에서 보수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작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떠한 정책적 상징성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나는 검사 출신인데 트럼프는 뭐 불법을 저지른 게 많고 전과자니까 내가 저 사람을 뭐 심판하겠다? 근데 본인이 지금 그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죠. 왜냐하면 정부 심판론이 맞물렸을 때 바이든 행정부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기 때문에 예. 지금 그리고 트럼프는 이미 과거에 너무 많은 구설들을 옛날 대선에서 치렀기 때문에 어떤 구설이 올라와도 타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잃을 게 없는 거죠. 이미 밑에서부터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타격을 입지 않았던 사람들은 위에서부터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해리스는 위에도 아니었는데 한 중간에서부터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이 당선이 된다 그래도 저는 레임덕 빨리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과연 국정 운영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바이든 정부일 때도 예. 바이든 대통령이 맨날 아프고 뭐 자꾸 이상한 이야기하고 본인이 여성이다 막 이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예. 뭐 고양이 꼬리 밟고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사실 해리스가 대통령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바이든이 뭘 하겠냐 이런 얘기들도 다 나왔었거든요. 나왔었죠. 예.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와 해리스는 떼놓을 수가 없는데 또 해리스는 자기는 차별화하겠다. 근데 차별화가 되겠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카드도 차라리 안 내놓는 이만 못한 게 있던 집도끼도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죠. 차별화하겠다고 하면서 공화당이랑 연립정부를 구성하겠다는데 공화당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예. 공화당 지지자들이 그런 말 한다고 옮겨갈 것도 아니고 그런 말 해봤자 그냥 민주당 지지자들만 더 화가 나는 그렇죠. 소리들만 했던 이럴 바엔 거예요. 투표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전략도 없고 그냥 마지못해 그냥 나온 게 아닌가 싶었는데 지금 유명인들에 대한 지지 유세를 특히 너무 믿고 있는 것 같다. 이게 되게 촌스러운 방식인데 옛날에 힐러리 때도 그런 방식을 썼었죠. 예. 항상 비욘세 축하 공연 이런 거 그렇죠. 하는데 예. 근데 이거는 트럼프도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만 언제적 비욘세입니까? 그렇죠. 언제적 디카프리오입니까? 네, 그러고. 그리고 무슨 국민들을 그건 바보로 하는 거예요. 네. 유명인들 와서 노래 한 번 불러주면 뽑아줘야 됩니까? 뭐 아니죠. 유명인들. 그러니까 우선 낙지님이
그 보수 우파 백정 화이팅이라고. 예. 낙지님 옛날에도 네, 맞아요. 네, 기억나는데 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네. 사실 소위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유명인들 데려다가 뭐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은 거.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렇죠. 이거는 유명인들한테 굉장히 큰 신뢰이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또 본인들의 선민의식 충족이 되니까 예. 하러 나가는 거고. 그리고 지금 뭐 트럼프에 대해서 막말 프레임이 사실 오랫동안 많이 따랐잖아요. 트럼프가 워낙 직설화법을 쓰기도 하고 실제로 실언도 꽤 많기는 많았는데 워낙 많이 해놔서 크게 타격이 없어요. 맞아요. 몇 마디를 해도. 근데 지금 이제 그걸 공격을 하겠다고 따라잡겠다고 뭐 오바마 대통령도 갑자기 센 워딩을 쓰고 바이든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 지지자들에 대해서 garbage 쓰레기다. 맞아요. 그걸 사과했잖아요. 네, 그 떠다니는 쓰레기다. floating garbage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까지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민주당 지지자들은 PC주의자들이에요. 예. 근데 PC주의자들은 그런 막말을 본인이 지지하는 사람이 하는 거 원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 민주당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본인의 지지층에 대한 분석도 잘 안 되어 있었구나. 당연히 이길 거라고 그냥 너무 편안하게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당연히 질 거라고 생각해서 놨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팬덤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러면은 이 미국 대선 팬덤들이에요. 트럼프의 팬덤과 해리스의 팬덤 그리고 해리스와 트럼프의 정책 이런 거를 좀 비교를 하자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먼저 앞서서 인물론 조금만 얘기를 좀 네네네. 더 하면은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언어가 굉장히 직설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PC주의에 대해서 신경을 안 씁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캔슬 컬처라는 게 있어요. 캔슬 컬처? 네, 그게 뭐냐면 이제 PC에 입각해서 뭐 PC가 아닌 상황에서 쓰는데 정치적으로 봤을 때 나는 페미니스트인데 제가 페미니스트들이 동의할 수 없는 언어를 쓰면 난 쟤는 내 인생에서 캔슬. 그러니까 무조건 제거하고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서 캔슬을 안 당하려고 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 정치인들이 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좌편향이 이루어지는 건데 트럼프는 신경을 안 써요. 누가 뭐라고 하든 그냥 할 말만 해버리니까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특히 미국 젊은 층들이 지금 공화당 지지세가 올라붙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 뭐 지난 대선 때 이대남 현상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대녀도 30-40%는 우리 보수를 지지하고 있다. 그때 당시에는 과반이었어. 50%가 넘게 예, 투표했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오히려 젊은 층의 소구력이 지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대선은 임팩트 있는 공약도 좀 중요하지만 인물 경쟁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제가 22년 대선 때 이제 선대위 대변인으로 있으면서 저도 느낀 바를 이야기를 드리면 대선은 막 여러 가지 메시지가 쏟아져 나오는데 남는 건 그 사람들의 이미지예요. 맞아요. 이미지예요. 이미지가 남는데 누가 알파냐가 딱 그림에 보이거든요. 두 맞아요. 사람이 서 있으면. 근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서 있었을 때 무조건 윤석열이 알파로 보였어요. 막 어퍼컷 하니까 이재명 대표 뒤늦게 막 그 발차기 하는 거 얼마나 조롱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뭔가 직설적인 언어 그래서 또 뭐 실언이나 뭐 이런 문제들도 있었지만 정의로운 검사라는 그런 이미지, 직설적인 언어, 뭐 어퍼컷 같은 제스처 그런 것들이 이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시장 가서 저 이번에 안 되면 감옥 감옥 갑니다. 갈 것 같아요. 감옥 갈 것 예. 같다. 예. 그리고 막 울고. 예. 그건 누가 봐도 알파는 윤석열이고 그렇죠. 베타는 이재명이다. 그러니까 예. 각인이 되거든요. 뭐 몇 퍼센트 우위로 이겼느냐보다는 어쨌든 승자가 누구인지가 그림에서 나오게 되는데 네. 지금 해리스가 최근에 언론 인터뷰한 거 보면 막 그냥 웃으면서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 네. 앵커가. 네. 네, 그냥 웃으면서 아시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서. 오죽 답답하면 앵커가. 네, 지금 그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 영상을 갖고 오진 않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정말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웃으면서 지나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거냐. 뭐 국민들이 모두 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리더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입장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갈수록 조금 깎아먹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정책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하면 준비한 영상은 언제쯤 보면 될까요? 예. 잠시만. 정책하고? 네, 정책하고 예. 하겠습니다. 예. 아니요. 인물론에서 원래 사실 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인물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좀 지나버렸네요. 아이고. 트럼프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은 네. 그러니까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보여줬던 것처럼 트럼프도 그런 뭔가 비판하는 사람들은 뭐 독선적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을 지지하고 싶게 만드는 매력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아까 예. 타이밍을 놓쳐서 지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 사진 보이시죠? 네. 이 사진을 보면서 해당 영상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보면서 좀 놀랐거든요. 처음 봤는데. 네. 영상, 트럼프 영상 같이 보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the final battle. With you at my side, we will demolish the deep state. We will expel the warmongers from our government. We will drive out the globalists. We will cast out the communists, Marxists, and fascists. We will throw off the sick political class that hates our country. We will rout the fake news media, and we will liberate America from these villains once and for all.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요? 팬덤들은 트럼프의 팬덤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낄 만한 영상이에요. 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저는 네. 보면서 제가 트럼프 팬은 아니지만은 개인적으로 소름이 좀 돋았거든요. 네. 예,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저 영상이 지금 정치인들 PR 영상 중에 최고다, 베스트다라고 생각을 했고 예. 트럼프에 대해서 남는 이미지는 저는 리더십만 딱 각인이 되거든요. 순간 그 안 좋은 이미지, 여러 가지 뭐 사생활 이슈나 막말 이슈 이런 게 다 사라지고 카리스마틱 리더십만 딱 기억에 남는. 예. 그리고 저런 언어들 우리가 다 하고 싶지만 뭐 남들 눈치 보고 PC주의 때문에 그리고 뭐 캔슬 컬처 때문에 미국인들도 하고 싶은데 말 못하는 사람들이 못해요. 많아요. 예, 못해요. 커뮤니스트들 맞잖아요. 예. 우리나라에도 사민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좌파들 있잖아요. 예. 근데 너 종북이고 좌파다. 그게 사실을 이야기를 해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몰아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틀을 완전히 깨준 게 트럼프고 그걸 보여준 게 저 영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예. 이런 메시지의 선명성이 없으면 사실 저는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참 보수 우파 정치인들에 대해서 아쉬운 점은 뭔가 어젠다나 메시지의 선명성이 너무 없어요. 어느 순간 눈치 본다니까요. 눈치를 너무 보고 네. 끌려다니고 뭐 이재명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고 그게 가치 싸움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재명은 당연히 본인이 뭔가 잘못을 했고 논란이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책임져야죠. 예. 그냥 당연한 소리를 하는 거고 그게 가치 싸움의 영역은 또 아니다 보니까 보수 우파의 가치에 대해서 가장 그 원론적인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치열하게 좀 싸워나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문제의식을 느꼈고 이런 모습을 좀 이런 리더십도 우리나라에도 언젠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러면은 이제 정책 얘기 네. 남은 얘기. 예. 네, 정책 얘기를 좀 드리면 예. 지금 대선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주요한 정책 어젠다가 낙태 이슈예요, 미국은. 네, 낙태 이슈, 그리고 불체자 이슈, 그리고 차별금지법 같은 PC 이슈, 예. 그리고 지금 경제 외교 이슈 이렇게 좀 크게 볼 수 있겠는데 먼저 낙태 같은 경우에 이제 페미니즘 운동이랑 함께 올라오면서 이게 합법화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지금 미국의 인식이 좀 퍼져나갔어요. 네. 근데 민주당은 지금은 이제 이제 주별로 자기들이 결정을 주정부가 결정할 수 있게 해놓은 상태인데 민주당은 이제 전부 다 필수로 합법화하겠다. 해리스의 공약 그거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페미니스트 여성들 그리고 페미니스트에 경도되고 있는 그런 여성들의 표심을 이제 다 가지고 가겠다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는 이거에 대해서 전 좀 전략적으로 우위에 있었다라고 보는 게 반대도 찬성도 안 했습니다. 주정부가 결정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나라랑 달라서 주정부가 이제 정책을 결정하는 게 좀 더 크거든요. 예. 주정부가 결정하게 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역별로. 그리고 미국은 지역별로 뭐 종교 색채나 성향도 다르기 때문에. 정책도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여기다가 더해서 멜라니아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나는 개인적으로 낙태를 지지한다. 그러니까 여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투트랙으로 가면서 어느 정도 상호 보완을 했다. 여성 표심에 대해서도. 그냥 진정한 의미의 투트랙이네요. 네, 그렇죠. 애매한 투트랙이 아니라. 그렇죠. 근데 저는 주정부에 결정하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데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합리적이라서 당연히 이런 게 정치권에서 나와야 되는 이제 대책인데 이걸 되게 놀랍게 여기고 있는 현실도 그만큼 PC가 많이 진행된 상황이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제 불체자 이슈는 실제로 이것도 아까 물가 이슈처럼 서민 중산층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느끼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런 셀럽들, 뭐 강남 좌파 이런 사람들 자기들이 사는 그 동네 미국은 구획까지 나눠서 사는데 그런데 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뭐 베버리힐스에 들어오겠습니까? 네. 안 들어오죠. 어퍼이스트 사이드 이런 데 안 들어오죠. 근데 지금 당장 길에서 위협을 받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일부 주 같은 경우에는 불체자들에 대해서 뭐 집을 마련해주고 세금으로 그 사람들한테 먼저 뭐 소득을 준다거나 교육을 뭘 어떻게 지원을 해준다거나 근데 그 세금 누가 냅니까? 불체자들은 세금 안 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불체자들에 대해서 왜 우리 세금으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의식이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했더라도 지금 현실이 너무 이거는 각박하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 공화당 지지로 돌아설 수 있다. 트럼프가 싫더라도.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영향이 지금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때 벽까지 세웠잖아요. 다소 극단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가시적으로도 가장 확실했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은 또 지지할 수 있다. 그거 하나만 보고도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뭐 마약 문제라거나 이런저런 것들이 미국인들 입장에서도 피곤하게 된 거죠. 진짜 사회에 깊숙이 파고든 그런 체감되는 문제들이고.